두 아들을 둔 연하 남성과 재혼해 새롭게 가정을 꾸리게 된 40대 여성 유 씨. 새 남자의 감동적인 청혼을 받으며 앞으로 행복할 날만 꿈꿨다고 합니다. 그런데 갈등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. 바로 시아버지인데요. 워낙 딸이 귀한 집안이라서 며느리는 예뻐해 주셨지만 남편에 대한 태도가 영 냉랭한 겁니다. 헬스장을 차린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모든 일을 다 시키면서도 월급을 단 한 번도 제 날짜에 준 적이 없어서 월급날만 되면 큰 소리 나기가 일쑤. 유 씨의 한숨은 날로 깊어만 간다고 하는데요.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아이들과 외식도 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 약한 남편은 시아버지께 입도 뻥끗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자,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. 재혼 5년 차에 접어든 40대 여성의 제보입니다. 아들 둘 있는 연하 남성과 재혼을 하셨는데 이 남편보다도 아이들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셨다는데 자, 이게 어떤 일일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올해 재혼 5년 차에 접어든 40대 여성 유 씨가 제보해준 사연입니다. 남편은 2살 연하고요. 친목 모임에서 만나서 누나 동생하며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. 어쩌다 아이들도 함께 보게 됐는데 당시만 해도 큰아이가 초등학생, 둘째가 유치원생이었습니다. 그런데 두 아이 모두 유 씨를 너무 좋아하고 잘 따랐다고 합니다. 유 씨도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영양제도 보내주고 그 핑계로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사진도 주고받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. 방학 때도 아이들이 유 씨 집에 와서 며칠씩 놀기도 했는데 집에 가기 싫다고 더 있겠다고 해서 달래서 보내야만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. 보통 재혼 과정에서 보이는 어색함이나 이런 게 전혀 없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보니까 아예 재혼 전부터 벌써 이 유 씨의 그 방 하나가 아예 그 아이들 방으로 꾸며져 있었다라고 할 정도랍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우리 엄마가 좀 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, 결과적으로는 이 남편과 두 아들, 즉 3명의 남성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그런 셈이 됐다라고 하는데, 이 유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손으로 쓴 편지인데 그 3명이 다 자기에게 편지를 써서 줬다는 거죠. 그래서 큰아들은 현재 고등학생이고 둘째 아들은 초등학생이고, 그런데 큰애가 아직도 이 엄마 유 씨하고는 뽀뽀를 할 정도로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. 둘째는 ADHD가 있었는데 유 씨가 따로 아동 심리 상담을 갖다가 하고 놀이 치료도 시키고 미술 치료 이런 자격증까지 본인이 따가면서 공부를 하고 돌봐서 지금은 많이 호전됐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새엄마가 이 가정에 들어옴으로써 가정 상황이 상당히 호전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입니다. 아니, 별별 상담소에 들어올 얘기가 아닌데 그럼? 그러니까 이 가정만 놓고 보면,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, 이 아내분까지 4가족만 놓고 보면 지극히 화목한 가정인데 문제가 시아버지한테 있었던 겁니다. 시아버지하고 이 남편하고 원래 건설 쪽 일을 했는데 남편이 좀 힘든 일이었나 봐요. 자주 다치기도 하고 부상도 있고,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이 입원을 있는 남편을 간병하느라고 일을 그만둬야 될 정도의 상황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네요.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,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렇게 자꾸 뭐 건설 일하는 게 성수도 있고 비성수기도 있고 하니까 쭉 꾸준히 그 월급을 주겠다라고 제안해서 굉장히 좋아했답니다, 처음에는. 근데 그 월급이 남편이 일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게 한 300만 원 정도밖에는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. 애 둘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. 아니,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데 아낌없이 줘야지 말이죠. 더 주죠. 통상은 넉넉하게 챙겨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 집은 좀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실제로 건설 일을 하면 지방 갔다가 막 아프기도 하고 오랫동안 집을 비우니까 유 씨가 반대해서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좀 건설 일 말고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헬스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. 헬스를 좋아하는데 헬스장을 차렸습니다. 본인이 이제 하면 좋은데 본인이 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남편한테, 아들한테 지금 맡겼는데, 그래서 유 씨 입장에서는 건설보다 헬스장이 좀 낫지 않겠냐 낫죠. 생각하면서 여기를 권했는데 문제는 365일 일해야 됩니다. 하루에 16시간, 18시간 일하면서 청소하고 매일 헬스장 기구 벗고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남편 혼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. 주말도 하고 야근도 하는데 이 상황에서 그 뼈가 그밖에 안 되는 겁니다. 결국은 남편이 신장 한쪽이 좀 안 좋을 정도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고요. 그렇지만 일은 훨씬 늘었는데 월급이 지금 말한 것처럼 안 늘고 동일했다는 겁니다. 세상에 연중 무휴 365일 18시간 그런데 월급이 300만 원.
네, 유 씨가 재혼하면서 1억 가까이 들고 온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재혼 5년 만에 다 썼고요. 지금은 빚이 6천만 원 있다고 합니다. 월급을 날짜에 딱 맞춰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마저도 찔끔찔끔 나눠서 줬다고 세상에. 해요. 심지어 그 월급도 달라고 맨날 싸워야 줄 정도라서 이제는 너무 지친다고 합니다. 1년 가까이 월급 인상을 요구한 결과 100만 원을 겨우 올릴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따지고 보면 최저시급이 안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분명히 헬스장을 차리면서 생긴 빚은 시아버지가 번 돈으로 갚기로 했는데 헬스장 매출로 갚다 보니 남편의 월급은 뒷전으로 계속해서 밀리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. 아니 교수님, 이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요? 글쎄요, 이게 진짜 아버지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이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내외가 우리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라고 하면 야, 너희들 그냥 흥청망청 쓰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못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. 또 실제 이제 유 씨 같은 경우는 큰아들, 작은아들 지금 현재 학원 하나씩 보내는 게 다라 그래요. 또 특히 둘째 같은 경우는 ADHD 때문에 심리 치료가 필요해서 다닐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유 씨 역시 월급이 많지 않지만 일을 하는데도 생활비는 늘 부족하다라고 합니다. 심지어 이제 명절에 가게 닫고 친정에 다녀오는 그조차도 눈치가 보일 정도인데 이전에 이제 남편이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간 일을 못했을 때 아주 이 시아버지가 엄청나게 눈치를 주고 아주 쥐잡듯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어이구야. 그래서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옆에서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월급은 매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이 부자 관계 정립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교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야, 자, 이런 시아버지, 또 그거에 또 고분고분하는 이해 못할 남편. 자, 이 제보자, 사연자가 바란 딱 한 가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시죠. 남편이 차라리 돈 좀 덜 되더라도 집 갖고 있는 것만큼 벌지 못하더라도 돈 가지고 이제 그만 스트레스 받고 빚을 그만 내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은 아이들하고 나가서 밥이라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싶은 거고. 자, 착하고 순한 남편은 아버지한테 말도 못 꺼내고 옆에서 아내 속은 타들어가고 자, 며느리와 시아버지 별별 극장에서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? 며느리 역할의 백다혜 아나운서, 시아버지 역할의 박지훈 변호사. 자, 레디 액션! 아버님, 저 예뻐해 주시는 만큼 우리 지열 씨도 좀 예뻐해 주시면 안 돼요?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신 거예요, 대체? 그이만큼 열심히 이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요? 건강도 안 좋은데 그만 좀 부려먹으세요. 부려먹어? 아이 그렇게 일한다 하면서 노닥노닥 뭐 치킨 먹을 시간은 있나 보자. 너가 어제 치킨 시켜 먹었지. 그래 돈을 펑펑 쓰니까 나만 하나? 알뜰살뜰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를 파네. 남들도 다 그 정도는 일하고 산다. 외식하러 나갈 시간이 없어서 그거 딱 한 번 시켜 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요, 정말? 내 식구가 얼굴을 맞대고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? 애들 소원이 마음 놓고 나가서 외식 한 번 하는 거예요, 아버님. 아이고 하도 월급 올려달라 해갔어. 내가 큰맘 먹고 100만 원씩이나 올려줬는데 아직도 불만이가? 내 그늘 아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살자. 밖에 나가봐라. 얼마나 추범지. 내 아니면 지열이 뭐 지 아까린 뭐 할 줄 아는 같지? 내니까 거두는 기다. 알아라.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요. 지열 씨가 마음이 약해서 아버님한테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거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, 아버님. 아이고 어째 이 헬스장이 밑 빠진 독이고 이거 열심히 해서 잘 키우면 지열이 니 주지 뭐 내가 남 주겠나?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기다. 애비 속도 모르고 아이고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. 이거 진짜. 아, 좋습니다. 예, 궁금증 필요 없어요, 오늘도. 자, 양 변호사님. 네?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근데 이게 남편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. 이게 가끔 보면 아버님이 너무 기가 세서 아들들이 억누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런 사례일 때는 며느리가 백다혜 아나운서가 더 나서서 싸우셔서 떼내오셔야 됩니다. 탈취해야 돼요, 이 정도면. 진짜. 네. 자, 그럼 이거 필요 없다니까. 자, 교수님. 통상 저런 게 어디서 있냐면 자수성가한 아버지 그리고 그 그늘에서 어떻게 보면은 평생 길을 갖다가 펴지 못하고 살아온 아들 이런 관계 같은데요. 글쎄요, 저 두 가지 중에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저 상황이 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모를까.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
아버지가 아들을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갖다가 안 시켜놓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 아버지, 이 박지훈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대로 너 나 떠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아내가 옆에서 잘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새롭게 독립을 해 나가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좀 답답해 보입니다. 자, 박 변호사님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? 좀 연기에 좀 몰입하다 보니까 좀 감정이 가라앉으셔야 되나요? 시합을 잠깐 이해가 되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하다 그러시는 거? 보니까 아버지 말이 또 뭐 돈 주는 게 일하라고 하는 게 이런 그거 생각이 안 드는데 돼. 그거는 이제 또 아니고요. 아니에요. 저는 키는 며느님이 갖고 있다. 며느리가 얘기를 해서 아들은 여기서 많이 못 벗어납니다. 며느리가 얘기해서 이거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?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.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은 어떤 처방을 내리고 싶습니까? 그러니까 아버지가 며느리를 좋아하시잖아요. 저는 그 며느리를 향한 사랑을 이용해서 조금 협상을 잘 해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. 군산 사는 남원땡님, 며느리가 예쁘면 며느리 생각해서라도 월급은 주셔야죠라고 하셨고요. 파비님, 시아버님 월급은 진짜 제 날짜에 줍시다. 살림하는 사람 생각도 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호정님, 남편분 가정을 위해서라도 직업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. 자, 코타루님, 저 박 변호사님 연기 보고 나 시아버지 편.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. 와우.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.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.